일단은 책 제목이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 전형진 저자님이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소위 말해서 그냥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원래 책을 쓴다거나 그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은 아니고, 뭔가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해 봤던 부분들이나 다른 사람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그냥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병원 운영하고 계신데 네. 이렇게 조그맣게 개인 병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잠깐씩 오셔가지고 진료받고 가는 그런 조그마한 의원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쾌락이 질병이 되는 순간 이 책을 기획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 주제로 글을 쭉 쓰시게 됐는지 동기 그리고 제 첫 책인 만큼 이 책에 대한 저자님의 소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책을 쓴다거나 그런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적어도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중독이다, 술이다, 도박이다, 마약이다 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게 문제구나 싶은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뭔가 별거 아닌 것들이 누구에게 조금 과한 부분이 있거나 지나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고민을 조금 많이 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서 좀 느끼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우울이든 불안이든 심리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악화시키게 되는, 자기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힘들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저런 것들조차 저런 것도 저 사람은 힘들어 하는구나, 저런 것들도 과하면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좀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어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들은 아닐 거니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고민해본 것들을 이제 그 정신의학 신문이라는 그 페이지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책을 내게 된 거거든요. 의외로 책을 내는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고,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이제 정신과 의사 이렇게 우리 보통 정신과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엔 정신건강의학과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이나 담배 혹은 도박, 마약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쇼핑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등장한 어떤 그 중독인 것 같은데 도박, 마약 이런 부분, 술, 담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또는 스마트폰, 쇼핑, 기타 운동 중독까지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찾아오시고 상담을 좀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물질에 이제 중독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어떤 쇼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위 중독으로 보는데, 사실 제가 책 제목은 저렇게 썼지만 이게 중독인지 아닌지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미지를 떠올리듯이 저런 어떤 중독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들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누가 됐든 솔직히 저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마약이나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접해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그 중독처럼 불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이 온다, 그런 거는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좀 어떤 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그냥 당연히 이제 그 인터넷,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문제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 스마트폰만 사용을 한다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다른 문제가 같이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제 뭐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냥 정말 솔직히 저의 생각은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고, 뭐 저야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특성상 뭐 여러 가지 신경증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뭐 우울이나 불안 같은 혹은 무기력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에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가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녀를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제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이 된 분이 오셨을 때는 아무래도 뭐 어떤 행동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사람이 그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찾고, 그 밖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찾아보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찾아지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우울해서 불안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찾는 것만으로도 중독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크게 도움이 되죠. 오히려 정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른 문제가 교정되면서 그런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괜찮은데 그 행동이 문제가 된다? 사실 이 사람들도 병원에 올 때쯤 되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겨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스마트폰 이제 사람들 많이 쓰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녀들 스마트폰 문제로 고민할 때는 좀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는 편이세요? 일단 제일 먼저 그 본인한테 본인은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고 있냐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애들이 뭐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부모 하는 거 보고 듣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애한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화를 내기 전에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라고 하고, 그 밖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절대 이제 뭐 한두 시간 이상 넘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폰 덜 하고 관심을 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뻔한 얘기겠지만 가족끼리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 뭐 놀러도 많이 가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즉각적이고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것만큼 시간 때우기 좋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결국 다른 걸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왜 중독에 걸리는지 자신의 우리 부모의 모습을 봐라. 예, 이렇게